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힘차게 시작한 월요일장 힘 빠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일어나면서 1%대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8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보이면서 1,050선을 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의 조정세로 마감을 했는데 델타 변이 우려가 급증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2%대 하락, S&P와 나스닥은 1%대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재택근무나 음식료 업종 같은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과연 어떤 영향 미칠지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우주 관광에서 올림픽까지라는 주제로 현재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민간 우주 관광부터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어떤 수혜 종목들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부터 코스닥 관심 종목들 분석해드리고 있죠. 첫 번째 종목은 레이입니다. 계획대로만 이뤄진다면 과연 레이의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포트 시간, 역대급 무더위 속 폭염 관련주 투자 전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일 폭염 관련주들 상한가 랠리 이어갔는데요. 과연 계속해서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작전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우주 관광에서 올림픽까지라는 주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죠. 제프 베이조스 회상 이사회 의장이 직접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에서 직접 또 개발한 우주선인 뉴 셰퍼드를 타고 우주 관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 제프 베이조스 회장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 관광객들까지 처음으로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죠. 또 지난 11일에는 버진 갤럭틱 회장이 이 우주 탐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도 하는데 이번 주에 정말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7월 20일이죠. 예,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일정들이 있는데 우주관광이 또 본격적으로 블루 오리진이란 또 예전에 아마존 CEO죠. 이쪽을 주축으로 해서 우주 관광이 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 관광. 혹시 얘기로는 이게 뭐 우주 관광이냐, 그냥 대기권, 성층권 쪽으로 가서 잠깐 분위기 보고 내려오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그 정도까지 어떤 상품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쪽은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오늘은 중국의 7월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처럼 또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될 때 장중에 혹시나 중국이 이를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부양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이 또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끌어질지 일단 중국 관련된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실적 발표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IR 관련된 내용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오리진이라든가 그리고
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또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콘텐츠주들의 쪽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2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물가 지수의 안정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변경 상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업과 분할로 합병한 흐름들 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변화를 기대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좀 정체가 되고 좀 하향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분위기는 일단 강한 모멘텀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의 주춤한 모습들의 반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관련된 반도체 장비 쪽이죠. 쪽은 그래도 크게 분위기가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버라이즌,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이 버라이즌 관련돼서 5G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관련 섹터 쪽에서도 재조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와 함께 오늘 그날 2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업 실적 발표 쪽에서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대부분 또 컨택트 쪽이죠. 경기 민감 쪽이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 그렇게 높지 않은 가운데 조선 쪽은 지금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그렇게 당장 좋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2년 전에 받았던 수주에 대한 동향들로 꾸려진 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수주와 관련된 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수준은 괜찮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저가 매수도 충분히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조선주의 추가 하락세를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7월 22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큐라클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됩니다. 이 회사는 난치성 혈관 및 대사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분위기죠. 그만큼 많이 소외받았다가 이 저점대에서 반등 시도가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장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꾸준하게 강세가 이어졌다는 점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생각보다 많이 보강되고 있다는 점들 보게 되면은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모던하겠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아마 시장 분위기는 바이오 쪽으로는 조금 더 좀 견조한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6월 경기선행지수와 이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경기선행지수는 일단 최근에 확장세에서 약간 좀 주춤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쪽은 계속 상승 쪽으로 나가도 오히려 경기 관련된 쪽의 변수를 볼 수 있는 제조업 지표나 서비스업 지표는 고점에서 무거워지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의 분위기 대표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하는 변화와 같이 연장해서 보게 되면 우려감이 살짝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향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여전히 아직 경기 회복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 관문이 더 많다라는 쪽에 무게를 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어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로 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유로화가 약세,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기조를 조금 더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흥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환율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미국에서는 인텔, 또 앞으로 비메모리 쪽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에 위협이 들어오는지 여부들을 실적보다는 코멘트가 더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누코라고 하는 철강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철강사
분위기 안 좋죠. 오늘도 썩 좋을 리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지금 얘기로는 4천 조 가까이 또 인프라 투자가 어떤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도 시도하겠다, 법안 통과를 시도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는 철강기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 쪽에서 또 기대는 여전히 남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또 월풀 가전업체죠. AT&T 이런 쪽인데 월풀의 전망들 앞으로 특히 가전과 관련된 쪽의 하반기 전망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LG전자 쪽에서도 살짝 영향권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그밖에 이날 실적 발표하는 국내 기업들로 보게 되면은 네이버, 현대 기아차, 포스코케미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KB금융, LG생활건강 굵직한 회사들이 모두 다 발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가 또 가장 주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 관련된 쪽에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이끌어내면서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못 가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 아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와 급에 맞는 실적을 더 좋게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과하게 반응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출하량이 꾸준하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를 극복하고 계속 출하량 증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또 노조와 갈등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팔릴 때 차를 꾸준하게 출하를 해서 그게 판매로 이어지는 이런 연관관계가 계속 이어질지를 시장은 바라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아직 현대기아차의 강세 쪽으로 빠르게 들어오기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밖에 이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동향과 그리고 분위기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네이버 안에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가상현실 서비스 쪽을 정확하게 지금 네이버가 네이버의 가치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일매출 정도 한 2, 30억대, 월 매출이죠. 한 2, 30억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아직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치에 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업체들이 시장에서 부각받는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더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시되 그래도 네이버는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 광고 부분 쪽에서 변화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7월 2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제 열립니다. 말도 많고 살도 많은 올림픽이긴 한데 그래도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관중이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중계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중계와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모멘텀은 조금씩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SBS라든가 또 이를 또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쪽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올라가는데 아직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밖에 이날 미국의 그리고 유럽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의 합성 PMI가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즉 예비치다 보니까 지금같이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큰 상황 쪽에서 이 예비치 흐름도 제조업 쪽의 변화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되면 여러 가지 숨통이 좀 트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날은 또 현대그룹 쪽에서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지주 다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건설업황 나쁘진 않은데 아마 공급과 관련된 쪽에서 하반기부터 가장 큰 변화가 나올 부분들은 재건축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재개발 쪽이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이 이슈가 되는데 그래도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원들이 가장 또 선호할 쪽은 그나마 브랜드 있는 아파트와 건설사를 더 선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무게를 맞췄을 때 그를 보여줄 수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대형 건설사 3, 4개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계속 모멘텀이 높다라는 관점들 찾아보면서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경제 일정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챙겨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폰 부품주 바닥 찍고 반등하나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던 섹터가 바로 이 스마트폰 부품주 섹터인데요. 업종의 전반적인 반전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도 출하량을 늘리겠다, 생산량을 2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진단이 내려지기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에서는 이 폴더블 폰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부수를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주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많이 소외받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가 지난주에 살짝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관심은 높지만 이 부분이 당장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 쪽에서 어떤 빠르게 강한 모습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시장 동향과 함께 보면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어떤 낙폭이 커졌을 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출하량 쪽이 기대가 낮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출하량이 지난 6월 달부터 살짝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크게 변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찍은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아이폰 차기작 13이죠. 아이폰 13 이쪽에 생산량 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 높고 또 폴더블 폰 쪽도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날 삼성전자 스마트 폴더블 폰 공개되고 그에 따른 반응들 좀 더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바닥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이러면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카메라 관련된 쪽, 스마트폰 쪽 이쪽도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쪽은 단순하게 스마트폰 쪽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크고 웅장하게 바뀐다. 이게 아니라 전장 쪽으로 또 쓰이는 상황들이죠. 최소 카메라 7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기차 쪽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이에 따른 기대감도 살짝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PCB 업체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 패키징을 통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인터플렉스나 시그네틱스를 모두 자회사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특히 인터플렉스는 또 이번에 어떤 폴더블에 들어가는 기판에서 이제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런 쪽의 변화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BH 같은 경우도 PCB 쪽, FPCB 쪽과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삼성전기가 철수하다 보니까 수혜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고요. 게다가 또 LG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관련된 쪽과 장비 쪽이죠. 이쪽에 대한 흐름들과 ITM 반도체, 특히 2차 전지 보호 회로의 강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는 조금 더 시장이 흔들렸을 때 관점을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어떻게 대응해볼지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다양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하반기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작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전일 뉴욕 3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최대 낙폭인데 이런 영향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좀 있겠죠?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네,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복잡 단한 착잡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 다 갖고 있는데 시장이 최근의 고점에서 빠르게 밀린다. 또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급락하고 유가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빠르게 약세로 가고 있고 그런 쪽에서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자산 쪽에 대한 선호 심리가 뚜렷하고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 상태 쪽에서 실적 시즌 맞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커질 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의 하방 압력, 단기 하방 압력이죠. 이쪽과 변동성을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가용 현금을 조금 마련하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혹시나 추가 하락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 정도를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경기 관련된 흐름들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조정권의 흐름들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려감과 부담감은 주가에 지금 작용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싸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시장이 뭐 급박하게 더 하락해서 일단 하반기 때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필요했던 조정이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종목별 대응 쪽에 관심 갖고 실적 성장성이 이어지는 종목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계속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시각을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딱 두 가지 같습니다. 환율 1150원대 안착하는지, 또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1.3대 안쪽으로 들어와서 반전을 시도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너무 쫄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 여태까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한 번쯤은 나와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잘 대응하는 그런 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해주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 시장 좀 크게 하락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견조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코스닥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레이입니다.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주제인데요. 레이가 또 K의료기기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레이가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 첫 번째 기업으로 임플란트, 치과 치료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레이라는 기업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7월 8일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7월 9일 키움증권 리포트, 6월 18일 하나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업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치과용 디지털 영상 진단기기 엑스레이나 CBCT, 치료 솔루션, 3D 스캔 또는 3D 프린팅 등 패키징 장비 그리고 치료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영상 진단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디지털 치료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관련 제품들까지도 자체 개발해서 내재화한 기술 중심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D 스캔과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제공하면 무엇이 좋으냐? 환자가 치과에 병원에 한 번만 방문해서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치료 시간도 그리고 또 자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특화된 기업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들을 본다면 제품별로는 치료 솔루션이 64%, 진단 시스템이 36%,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본다면 아시아는 66%, 미주 20%, 유럽 9%, 내수 및 기타가 5%입니다. 결국엔 아시아 시장과 미주 유럽까지도 수출 비중으로만 따지면 90%가 육박한 수출이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은 어떨까라는 부분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49억 원,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0% 정도 줄어든 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원활한 물동, 운송,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도나 유럽향 매출이 부진했다. 다만 중국이나 대만향 매출은 그래도 정상화 수준을 밟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연 수요에 의해서 매출 성장이 조금 앞으로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1분기에도 유럽이나 인도향 매출은 좋지 않았지만 중국이나 대만향 수출이 이 정도의 실적을 커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부진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셀마 테라퓨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2019년도죠. 거기에 있어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지분 평가 손실의 60억 원 정도를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60억 원을 영업이익에 반영한다면 63억 원 정도는 그래도 1분기 선방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본다면 매출액은 212억 원, 영업이익은 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 매출액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인도를 제외한 코로나19 여파겠죠. 인도를 제외한 그 외 국가들의 납품은 정상화 수준을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 말 중국 등에서 전시회나 세미나들이 재개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결국엔 신규 기업들과의 신규 계약, 신규 판로들이 조금 개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레이에 있어서 관건은 코로나19가 얼마만큼 빠르게 조금 안정화되므로 수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일부 거쳐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레이의 3분기, 4분기 매출액도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본다면 매출액은 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국 수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ODM 공급 계약 및 제품 라인업 확대에 따라서 신규 매출 발생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미나나 전시회를 통한 신규 판로 확보와 신규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들 신규 새로이 판로를 개척하는 기업들과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연이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코로나19 여파가 조금만 더 안정화된다면 중국, 아시아 부문의 매출 비중이 66%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보다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역의 매출 비중 66%의 판로 확보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다면 매출 회복의 기대감, 이익 회복의 기대감들은 정상화 수준을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 레이라는 기업이 실력이 있는 건가, 기술력이 있는 건가, 그리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에 대한 리포트, 유진증권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과 중국에서의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본격 진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아시아권역의 매출 비중이 66%인데 중국 시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여기서 더 본격적으로 한다면 중국향 매출이 기업에서 도대체 얼마나 차지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D 구강 스캐너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3D 구강 스캐너 새로운 장비가 4분기 출시 예정이고요.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해외 출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증을 거치기 위한 인증 과정, 일부 지역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른 실적 반영은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 교정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투명 교정이라는 부분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6월 한국과 중국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했고 국내외 65개 병원과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명 교정 사업에서도 4분기부터 매출 반영 그리고 의미 있는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 교정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먹거리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현지 조인트 벤처 설립입니다. 합작 법인 설립인데요. 중국 시장 본격 진출을 이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국내 캐파 규모의 생산 공장을 중국 현지에도 건립할 예정이고 중국 치과 부문의 유통기업까지 인수를 해서 중국 판로를 개척하는 데 전혀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는 한국 기업이지만 중국에 본거지를 둔 중국 회사다라는 이미지까지도 조금 탐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는 중국 시장에 상장, IPO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장기 플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치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다 많이 올랐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도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저점인가를 봤을 때 저점 구간과는 조금 괴리율이 좀 있습니다. 많이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수익 극대화 라인 또는 되돌림 라인을 한번 그려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한 구간은 되돌림 자리를 여러 번 맞았던 자리와 조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마다 조금 조정이 나왔고 되돌림이 나온 모습인데요. 레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급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2분기도 어떠한 추세가 나올지 실적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는 조정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대부분의 치과,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 시를 기다려보거나 적어도 최근 치과,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동반적으로 함께 흘러내리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일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서 리포트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면 성장 동력과 매출 확대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준비, 계획 측면에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K의료기기 중에서 치과 치료 및 솔루션 관련된 기업을 레이를 꼽아봤습니다. 리포트에서 살펴본 긍정적인 요소들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리포트 내용과 제가 함께 첨언해드린 분석 내용들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추세 하단에서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이거는 사야 돼 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조금 더 살펴본 뒤에 매수해도 늦지 않을 그러한 최근의 시장입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유럽과 아시아 증시의 동반 흔들림이 미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오늘장 어떻게 시작할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향하는 기업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피크 아웃이 아닌 3분기, 4분기, 내년, 후년까지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준비하고 그 미래 먹거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이라면 공포에도 조금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였다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닥 기업들 중심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더 기술력이 있고 어떠한 기업들이 우리 하반기에 계좌 수익을 불려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선별해서 소개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탄탄하게 발표될 그런 기업 같고요. 코스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3글자 전송해 주시면 허반석 의원님과 장중에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 바로 확인하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장 모든 종목들이 목표가 달성한 모습이죠. 동신건설이 14%, 삼익THK도 14%대 수익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이 15%, CJ E&M은 편입된 후 한 번도 손실 본 적 없이 수익률 26% 챙겨갔습니다. YGEM게임즈는 단시간 안에 수익률 챙겨간 그런 종목이죠. 16.96%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들 종목 혼조세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과 광주신세계, 한라홀딩스 그리고 알레비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고 알레비 수익권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BK가 플러스권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103-5%대 수익률입니다. 편입 날짜 7월 5일이고 지금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향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 종목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전일 시장에서는 이 폭염 관련주들 언급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중 두 종목이 모두 이 폭염 관련주였습니다. 신일전자도 그렇고 SN테크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장 전부터 계속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지 실시간 조회 종목에 또 상위권에 랭크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이 여름 폭염 관련주 해서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우리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일단, 이번에 이제 뭐 글로벌적인 폭염이 이제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대급 이제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서큘레이터, 이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한 3일 정도 전부터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죠. 특히나 어제 이제 상한가 간 신일전자라든지 SN테크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테마가 이제 시작을 한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시세 주고 이제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후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지난 뒤에 다시 그 테마들이 또 전체적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폭염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운 시점, 지금 여름 동안에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장기간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에 좀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8월달까지 약 한 달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아요. 물론 SN테크도 괜찮은 흐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SN테크보다는 신일전자가 훨씬 더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 유통 비율이 신일전자 같은 경우 84%나 되기 때문에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SN테크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짜리, 10년, 지금 일단 10년짜리 박스권을 딱 보시는 것만 봐도 뚫어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길게 해서 보게 되면 2020년도 이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런 저항대를 다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앞에는 이제 뭐 매물대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좀 대단한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일전자 같은 경우 오늘 눌림이 나온다면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 3,200원 정도의 추세 저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 자리들 짧게 저항을 받았다가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면 신고가 가는 종목 특히 이렇게 강한 테마가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점을 최대한 노려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단기간에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한 10년짜리 박스권 돌파했던 MS 오토텍이라는 저 M게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10년짜리 박스를 돌파하고 시세가 지금 대단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신일전자가 이 10년짜리 박스권을 일단은 매물대 앞에 정고점 구간 이런 구간들을 다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갭 떠서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찌됐든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흐름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테마에서. 그렇다면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위에 상한가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고점권에서 좀 대단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 그리고 일봉상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좀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그 정고점 그러니까 10년짜리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전 매도 심리로 아마 2019년도 고점에 물린 분들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와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SN테크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거의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도 1,750원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터져주긴 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아침에 10시 이전에 상한가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상한가 생각할 때 가장 강한 상한가가 10시 이전에 강하게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상한가 직행하는 종목들을 말하는데요. SN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나와줬고 그렇다면 역시 신일전자처럼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 생각엔 한 2,200원 정도 한 오늘보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10% 이상 이제 좀 갭이 뜨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15%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2,200원 정도에 1차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눌림이 나온다. 그렇다면 저점권에서 분할 매수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전일 미증시 급락한 여파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좋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좋지 못할 때도 분명히 크게 상승하는 테마들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제 오늘 이 폭염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하락장에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폭염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급등해서 갭 떠서 출발할 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차분하게 오전장에 조정이 나오는 부분 기다리셨다가 종목을 한 10% 정도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한 10번 정도 분할로 최대한 저점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공략을 하신다 생각하신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테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테마 초입이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만큼 중요한 게 분할 매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름 폭염 테마주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만 정말 단기간에 강렬한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챙겨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노약자나 어린이는 한낮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과 함께 일부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지역은 중부 내륙과 충북, 경북 북부 내륙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수의 영향과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 서울과 청주의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강릉의 낮 기온 29도, 속초와 울진 30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만 지나면서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